자,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막판에 살짝 밀린 게 조금 아쉽긴 했었는데요. 이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9월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면서 그동안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에서 벗어나 소외받았던 중소형주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증시 전반에 온기가 퍼지는 분위기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지난주 금요일 다우존스는 전 거래일 대비 0.62% 오른 41.90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57.24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소폭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17일 이후 4만선을 다시 회복하며 탄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S&P 500 지수도 0.55% 오른 5615.35를, 나스닥 지수도 0.63% 상승한 18,398.4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소형주를 모아둔 러셀 2000 지수도 1.09% 올랐는데요. 러셀 2000 지수는 한 주간 6% 상승하는 등 투자자들은 경제 전반의 연착륙이 중소형주에도 활력을 불어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전날에 이어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이날 발표된 6월 생산자 물가 PPI는 예상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PCE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보고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6월 P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예상치 0.1% 상승을 소폭 웃돌았는데요.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볼 수 있는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도매 물가는 전월 대비 보합이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3.1% 상승했습니다. 이어 공개된 소비자 심리 지표는 약해지고 있는 경제 모멘텀을 가리켰는데요. 미시간대는 7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66.0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 있었는데요. 은행주들은 이날 실적 부진에 뚝 떨어졌습니다. 웰스파고는 순이자 마진이 9% 감소했다고 보고하면서 주가가 6.02% 하락했습니다. 세계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도 2분기 실적은 월가 예상을 뛰어넘었지만 이날 주가는 1.21% 하락했습니다. JP모건은 지난 분기에 예상보다 더 높은 신용 손실 충당금을 보고한 게 투자자들의 우려를 낳았습니다. 시티그룹도 이날 1.81% 떨어졌는데요. 시티그룹 순이자 마진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약 3% 줄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날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에서는 엔비디아가 1.44%, 테슬라가 2.99% 오르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애플도 1.31% 올랐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은 각각 0.25%, 0.27% 빠졌습니다. 네, 주식시장에 온기가 퍼진다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2분기 실적 시즌 앞두고 은행주들이 약간 삐끗하는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들 예상되어 있습니까? 네, 이번 주 뉴욕 주식시장은 본격적인 2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JP모건과 웰스파고, 시티그룹이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신호탄을 쐈는데요.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은 이번 주부터 실적 발표가 본물을 이룰 예정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오래된 투자은행 가운데 한 곳인 골드만삭스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내일 분기 실적을 공개하면서 이번 주 실적 발표 문을 열게 됩니다. 화요일에도 금융사 실적 발표가 줄을 잇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찰스 슈와브,
PNC 파이낸셜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날 또 보건업종 흐름을 좌우하는 의료보험사이자 병원그룹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수요일에는 반도체 광학장비 업체인 네덜란드 ASML 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날에는 또 제약업체 존슨앤존슨, 알루미늄 업체 알코아, 항공사 유나이티드 항공사 실적도 발표됩니다. 이번 주 투자자들의 관심은 18일인 목요일에 발표하는 실적인데요. 이날 뉴욕 증시가 열리기 전 대만에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이자 시가총액 기준으로 아시아 1위 업체인 TSMC가 분기 실적을 공개하기 때문인데요. 대만 TSMC의 분기 실적 발표는 AI 테마가 단기적으로도 지속 가능한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즉,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 향배가 TSMC 실적 발표에 좌우됩니다. TSMC는 지난주 예비 발표에서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 폭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TSMC는 엔비디아가 설계한 AI용 고성능 그래픽 반도체를 대신 생산하는 곳으로 엔비디아 매출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TSMC가 탄탄한 실적을 발표하면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테마가 다시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빅테크 중에서는 넷플릭스가 실적을 공개하는데요.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블랙스톤도 이날 실적을 공개합니다. 금요일에는 석유 탐사 시추 유전 서비스 양대 업체인 헬리버튼과 슐럼버거의 분기 실적이 발표되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굵직한 경제지표 발표도 예정돼 있는데요. 주요 경제지표 중에서는 미국의 6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됩니다. 소비는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만약 미국의 소비 지표가 적당히 부진할 경우 이는 금융시장의 호재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연준이 경기 둔화를 우려해 금리 인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미국 소매업체들이 하반기 들어 대대적인 가격 인하에 나서는 등 소매 둔화 조짐이 뚜렷해 6월 소매 매출 눈높이는 이미 낮아져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연준의 경기 평가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발표됩니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주목되는데요. 지난주 주요 물가지표인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깜짝 둔화세를 기록하며 하반기 금리 인하를 확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연준 인사들의 평가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파월 의장은 다시 공개 발언에 나섭니다. 이에 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등이 발언합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7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워싱턴 경제클럽 대담이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지난주 물가 지표를 어떻게 해석할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고요. 월스트리트 터줏대감인 골드만삭스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로리 내일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번 주 실적 발표 문을 엽니다. 네. 자, 실적 발표에다가 경제 지표 발언까지 이번 주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